그래서 3차원 아이템 이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회로가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서양화, 특히 그 초상화의 발달 과정을 보면요. 왼쪽에 있는 것부터 오래된 초상화입니다. 제일 끝으로 가면 입체적인 느낌이 점점 더 살아나죠, 그죠? 아마도 초상화를 주문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림들을 3차원 입체감이 나는 그림들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됐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가설 중에 하나는 아마도 우리 뇌 신경 회로에 이런 3차원성을 좋아하는 그런 회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제 3차원화가 되는 거죠. 3차원 영화도 나오고 3D 영화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대 미술의 거장이죠. 앤디 워홀 네. 같은 현대 미술의 거장은 뭐라고 얘기했죠? 모든 사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이 액자에만 넣으면 예술 작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옛날에는 열심히 그림 그리고 예술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변기를 엎어놓은 것도 작품이 될 수가 있고 캔 뚜껑도 그 자체로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신경과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뇌에는 어떤 3차원 물체든지 거기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걸 갖고 싶은 욕망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그림이라도 2차원 그림인데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뒤집으면 3차원 그림을 봤을 때 뭔가 우리가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되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 뇌에 뭔가 3차원 자극을 볼 때마다 갖고 싶은 감정 그런 것들을 갖게 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포함한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이 이런 3차원 아이템에 관심을 갖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이런 걸 것 같아요. 많은 먹을 것들이 3차원이에요. 여러분 2차원 라면 드셔본 적 있어요? 라면 다 3차원이죠, 그죠? 네. 사과도 그렇고 모든 먹을 것들이 3차원입니다. 그래서 3차원 물체들을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만져보다 보면 그 중에 먹을 것들을 발견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먹이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3차원 물체 중에서 먹을 수 있는 물체를 봤을 때 특히 많이 이렇게 가져오려고 그러죠. 이걸 두 글자를 뭐라 그래요? 욕심. 근데 보면은 이게 자기가 먹을 만큼만 가져오는 거가 아니라 먹을 것보다 더 많이 가져오게 되죠. 근데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에서 나타나는데 욕심이라고 나쁘게만 볼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계에는 먹을 게 항상 흔하지 않아요. 근데 있을 때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지방으로 축적해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비만 문제도 이렇게 생기시고 하는 건데 뱃살. 우리가 이 욕심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런 아이템을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그런 느낌이 사실 우리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먹을 게 많은데 먹을 것만 먹고 배부르면 가만 놔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먹을 게 이제 사라졌을 때 굶어 죽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템에 대한 욕심이 생존에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이게 쥐의 위입니다. 그래서 이쪽 쥐는 지금 배고픈 쥐고요. 저쪽 쥐는 배부른 쥐예요. 근데 이쪽 쥐는 이미 배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동글동글한 요 아이템을 계속 모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식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욕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렇게 동물들은 배가 불러도 들 수 있으면 많이 배에 채우고 또 나머지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저장해놓고 쌓아놓는 이제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이런 아이템 선호도는 어디서 오느냐? 이게 남녀 간의 문제로도 이게 비화가 되는데요. 암컷들이 좋아해요. 예를 들면 저 뉴기니에 있는 이 새 같은 경우에는 바오버드라는 새인데요. 쓰레기를 모으는 걸 좋아해요. 쓰레기를요? 네, 쓰레기, 아이템. 무슨 아이템이든지 관계없이 이렇게 둥지 주위에다가 아이템을 모아놓으면 암컷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 암컷이 이런 쓰레기가 많은 환경을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섭네. 그래서 이게 지금 물건을 물어오는 바우어버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플라스틱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걸 뿌려놔도 이게 다 모은 거예요. 이 수컷새 같은 애들이. 예, 그리고 이제 돈을 먹을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모아다 주면 또 암컷이 좋아하고. 아는 거 아니야? 그래서 5만 가지 사람이 만든 쓰레기도 모아놓으면 또 암컷이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암컷이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아이템을 모으게 될 거고 그게 또 번식에 성공을 해서 계속 그 유전자가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수컷들 같은 경우에는 3차원 아이템을 이렇게 몸에 지니고 암컷을 유혹하는 그런 공작새와 같은 수컷들이 있죠. 이게 생존에는 거의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 수컷 공작새가 이게 날개 피다가 많이 잡아먹힌다 그래요. 눈에 잘 띄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먹히는 것보다는 여성한테 선택을 받아서 유전자를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런 화려한 공작새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새는 머리에 이렇게 보면은 3차원 물체를 달고 이제 춤을 추죠.
온몸이 아이템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많은 수컷들이 이렇게 춤을 추는 행동을 보이는데요. 오. 이거는 자기 몸의 3차원성을 활용을 해서 우와. 암컷을 조명이 나오는 유혹하는. 거예요? 너무 귀엽다. 우와. 물 머리에 들고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컷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예, 그래서 이 버드 오브 파라다이스라는 그런 새인데요. 이 새가 춤을 추게 되면 춤을 잘 추는 그런 새들이 암컷에서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인데요. 저 위에 달린 흰 깃털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본드로 붙여준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 중에 하나는 암컷이 저거 없는 새보다 저거 다른 수컷을 좋아해요. 그래요? 저는 참 불만인 게 저거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외계에서는 수컷이잖아요. 근데 저는 수컷을 좋아해요. 이런 반신반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여성분들 나는 안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예. 장동건 씨인데 잘생긴. 이 머리의 아이템을 잘 비교를 해보시면 이거 너무했다. 그 외모는 떨어지지 않는데 머리 앞에 아이템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 선호도가 팍 갈리시죠, 그죠? 굉장히 오소영 씨가 중요한 깜짝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소유욕을 갖게 되는가? 또 한 가지는 경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해외에 일을 하러 가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노랫바람 부는데 열심히 일을 하시고 저도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에 아빠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 아빠가 돌아오진 않으셨지만 저 시계가 저한테 선물로 주어진 거죠. 그래도 그 당시에 저 전자시계는 정말 대박 아이템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계를 차고 있었을 때 제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이 시계는 멀리 있는 우리 아버지가 그럼 다른 친구들은 부럽게 보고 이렇게 차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아버님도 돌아오시고 여전히 저 시계는 저의 자랑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제 시계를 잠깐 풀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풀러드렸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 시계를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좀 가난한 친구분이셨거나 아니면 가난한 분한테 드린 거예요. 비용으로 사용하시라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시계가 없어졌잖아요. 슬퍼요. 완전 트라우마죠. 그다음부터 제가 시계를 한 번도 찬 적이 없어요. 아, 진짜? 그 아이템에. 시계라는 게 만약에 그냥 찾다가 뭐 잊어버렸으면 몰랐을 텐데 그 시계에 담긴 많은 의미들이 있잖아요. 제가 패턴을 완성을 해서 그동안 아버지 없어도 내가 씩씩하게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아버님이 많은 좋은 선물을 사다 주실 거라는 기대감에 있었고 그게 내 선물이고 보상인데 그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아이템이 원래는 의미가 없었는데 우리 경험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카푸친 몽키로 표현한 건데요. 이렇게 돌을 주면은 음식을 줍니다. 근데 처음에 오이를 줬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뭐 사료보다 맛있죠. 근데 옆에 친구한테는 돌을 주면은 더 맛있는 포도를 줍니다. 그러면 이 돌의 가치는 이미 달라진 거예요. 이 원숭이가 아 그렇구나. 이 돌의 가치는 오이가 아니라 포도였어. 근데 또 오이를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열받았어, 지금.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없었던 그런 가치가 생성됨으로써 이 뇌에서 그 오브젝트에 대한 이 3차원 아이템이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이번엔 되겠지 하고 믿어봤죠. 근데 또 오히려 줘서 이제는 망연자실하고 드디어 이제 분노를 폭발하게 되는. 그리고 얘는 또 계속 포도를 주고. 그래서 이렇게 3차원 물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는 경제 활동을 통해서 또한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템의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